공화당 의원들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미치 맥코넬한테 했던 이야기죠. 공화당 상원들은 부채 상한, 연방정부 부채 상한 선 이것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해라. 심지어는 트럼프 카드로 써라 라고 자기 이름을 내놓을 정도로 꼭 이거를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미치 맥코넬이 이끌고 있는 상원 공화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부채 상한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었다. 원래는 부채 상한을 높이자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안으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뭐 결의안으로 지금 통과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60표를 받아야 됩니다. 상원에서. 그럼 공화당에서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꼼수를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썼었는데, 임시 조치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꼼수를 써서 60표를 얻지 않아도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1표만 얻으면은 상원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어멘드먼트, 그러니까 수정안을 제시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결에는 상원 공화당 14명이 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64대 36,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단순 과반수로 하자. 필리버스터 없이 그냥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켜버리자라는 것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한선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50대 5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기에 이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하니까 이 동률 표를 깨주는 표를 하나 주면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애매한 일들 한 건데, 뭐 일종의 트럼프 반란표 정도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이냐 하면, 부채 상한을 올려주는 이 기한이, 이것이 2022년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말 2023년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부채를 올려준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중간선거에서도 이 부채 상한선 카드라는 것,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드는 압박 카드는 이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무장 해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 완전 무장 해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지금 빠뜨려 놓는 거죠. 뭐 수통 하나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인 양보라고 해야 되는지 굴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굴복 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아서는 미치 맥코넬을 고장난 늙은 까마귀라고 자꾸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민주당 편 들어주자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투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골치 아픈데, 지금 보수 진영들이 지금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가 봅니다.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보수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국민들의 원화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이 좌파 정치인들이 막 세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점잖게 들어주고 있다가 은근슬쩍 그들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성사가 되고 하지 않았던 겁니까? 이게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자,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진작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부정선거 없다라는 말에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그냥 은근슬쩍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지금 점차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원들, 특히 이제 공화당 하원은 지금 정신 많이 차렸습니다. 지금 하원은 아주 잘 뭉치고 있는데, 공화당 상원에 이 미치 맥코넬이 이끌고 있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19명, 20명 정도 되는 이
이 라이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원 의원들이 지금 문제다.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라이노라는 표현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고요. 지난 미국의 부채는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고요. 지난 10년 사이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부채가 2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BBB 법안 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인프라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 이제 빌드 백 베터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것이 이제 다 바이든이 서명해가지고 입법이 되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부채가 3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채 30조 달러가 넘어가는 30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죠. 이제 뭐 그러면은 삼경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이 일을 처리하자라고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60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 과반수만 되면 통과시키자라고 이제 빠르게 표결에 붙여서 넘기는 이런 방법을 하자라고 이제 표결했던 것이죠.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하원도 뭐 222대 212, 하원을 통과할 때에는 공화당 쪽에서 이탈표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아담 킨징거겠죠, 분명히. 근데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상원에서는 지금 14명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는데,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치 매코넬의 리더십을 지금 쫓아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10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불신임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다른 공화당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트럼프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2명은 이미 끝났고, 이제 또 여러 명 버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지금 뭐 계속해서 경쟁자들을, 공화당 내에서 경쟁자들이 지금 그리고 또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상원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나눠서 6년을 거쳐야 전체가 다 한 바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상원 의원을 상대로 해서 너 지금 뭐 자를게 내지는 뭐 당신이 다시는 공화당에서 정치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꺼내봤자 우스갯거리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임기가 6년 남아있는데, 미치 매코넬이 그렇습니다. 미치 매코넬이 작년 선거에서 됐단 말이죠. 연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실 연임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서 연임해가지고 6년이란 임기가 생기니까 배 땅땅 두들기면서 뭐 어차피 나는 6년 임기 보장 받았는데 뭐 그러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원 의원들은 하원보다는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좀 의미 있는 뼈 있는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 긴장해라. 하원에서 하는 거 봤지? 하원 의원들 다루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상원 의원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할 거다. 지금 긴장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어느 한쪽에서든 경고가 나오면은 그러면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신호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상원에서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 대한 트럼프 진영, 마가 유권자들 층의 어떤 공격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리스 체니가 하원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탄핵 찬성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아주 젊은 피의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이제 공화당 랭킹 3위, 하원 랭킹 3위 자리에 앉혀놓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상원도 공화당 리더십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 미치 매코넬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교체할 만한 사람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꼭 뭐 미치 매코넬이 대단한 정치 구단이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하는 것마다 지금
갑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치 메코넬을 지지하고 버텨주고 있는 든든한 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쉽게 해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미치 메코넬 뭐 늙은 까마귀니 뭐 어쩌기 하면서 비판을 해왔는데 미치 메코넬에 대한 비판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점차 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코넬의 의지에 따라서 동조해준 공화당 의원들 14명 덕분에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래서 또 부채 상한선을 좀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열심히 돈을 쓸 수 있는 정부가 돼버렸다. 열심히 돈을 쓰는 정부가 되면 결국은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고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